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성격, 직업은 다 마음에 드는데 살이 좀 찐 것 같아. 살 좀 뺄 수 없어? 썸을 타는 연인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가 더 뚱뚱해 라고 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바로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열심히 살을 뺄 거예요.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을 해서 어떻게든 다이어트를 하겠죠. 그런데 나는 어느 정도 뺐다고 생각하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비슷한 소리를 듣는다면 내 말을 듣고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 모습 보니 감동적이긴 한데 아직도 살이 좀 찐 것 같아. 더 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아유, 근데 이거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나름 노력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기분이 매우 나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포기 안 하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들인 공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박 PD는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밀당 아닙니까? 밀당. 연인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고수랑 진짜 연애를 했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 와이프는 피곤, 그러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피곤할 겁니다. 예, 박 PD도 그러진 않았나 보죠? 아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지. 뭘 빼라 마라 합니까? 아무래도 살이 너무 쪘으면 좀 건강을 위해서 빼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아무튼 화를 내시는데 경제방송에서 왜 밀당 얘기하느냐 이런 심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역대급 밀당의 고수가 등장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경불진에서도 너무 많이 다룬 분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네. 이 파월이요. 바이든 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월가의 마음, 말 한마디로 들었다 놨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 밀당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마음을 졸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미 연준이 FOMC를 열고요. 기준금리를 결정했는데 결과는 다들 아시잖아요. 예상대로 동결이었죠. 네. 따라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인 5.25에서 5.5. 와, 상단이 5.5.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들 예상했던 예정된 수순이었거든요. 다들 이 얘기했잖아요. 동결은 기본이고 파월의 이입 그리고 점도표 이게 중요하다. 이 파월의 말과 점도표에 주목했었거든요. 과연 바이든이나 시장의 기대대로 이 파월 그리고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를 확실히 못 박았을까? 이게 관심거리 아니었습니까? 예. 뭐 해왔던 캐릭터가 있는데 이번에도 또 헷갈리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서 얘기처럼 박 PD는 화를 내셨지만 이렇게 연인이 밀당하면 헷갈리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내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닐까. 그리고 밀당을 할 때 기분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빠하죠. 근데 밀당의 고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오빠 생각해서 그래. 내가 자기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서 미소도 한번 싹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거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자기 편한 대로 오해하기도 하죠. 오늘 나를 보고 여러 번 썼던 게, 이제 썸 타는 연인의 마음이 나한테 넘어오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죠. 아이고, 쇼폰 보고 웃은 건데. 말하고 있는 사이에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넘어가서 상대방을 향해 웃어준 거일 수도 있지만, 앞서 박 PD 얘기처럼 쇼폰 보고
뭐 그거는 뭐 상대방과 말할 때 휴폰 보고 하는 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 뭐 내 얼굴에 화풀이 묻었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냥 예의상 웃어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나 썸 타는 과정에서는 밀당의 고수인 상대방의 본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4월의 말과 점투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발표가 되자마자 이미 월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월이 올해 금리 인하에 쐐기를 박았다.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려와 달리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네. 그 덕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새벽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거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전 거래일 대비 1.03이나 올라가지고요. 39,512.13. 그리고 S&P 지수도요. 0.89%가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1.25%나 올랐습니다. 이 3대 지수 모두 2021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사상 최고점. 그러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많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뛰는 이유, 앞서 얘기처럼요. 월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월이 다 넘어왔다. 파월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찜찜함이 있다는 거예요. 파월이 정말 마음을 활짝 연 것일까? 일단 연준의 발표와 파월의 말을 한번 쫓아가 볼게요. 연준은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FOMC는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추구한다. 최근 지표상 경제 활동은 여전히 견고한 속도로 확장해 있고 일자리 증가도 계속 견고하며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 이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거든요. 네. 근데 이 발표도 좀 애매모호하죠? 아니 그러면 금리를 앞으로 내리겠다는 거야? 아니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거야? 이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파월의 말은 더 애매모호해요. 파월 의장은 FOMC 결과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PCE 이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싶진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2%로 가는 길은 원래 울퉁불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도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벌써 이렇게 해석해요. 월가도 그런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진 건 아니다. 울퉁불퉁하지만 자동차는 달릴 수 있지 않느냐. 사륜구동 타면 되지.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글쎄요. 이게 사륜구동이라 하더라도 허리가 나갈 텐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경불치는 파월의 밀당이 끝나지 않았다는데 500원을 걸고 싶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어서 파월이 또 꺼내 들었어요. 뭐냐? 적절한 경우 현재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더 오래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 오래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 지난번에도 이 얘기했잖아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과거의 통화 정책 사례는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 과거의 사례까지 또 꺼내 들었어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 내가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더 많은 확신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나 금리 안 내릴 수도 있어. 마음 접을 수도 있어. 이런 약간의 경고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밀당의 고수답게 말이죠. 네. 뭐 어쨌건 캐릭터의 일관성은 있어요. 4월만이 아니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던 점도표. 이 연준 의원들이 찍잖아요. 이 점도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언론들 오늘 점도표 보고 금리 인하 올해 3번 하는 게 확정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던데 과연 그럴까? 제가 점도표를 또 뜯어봤거든요. 지금 보면요.
FOMC 의원 19명이 점을 찍었거든요. 요번에 친 걸 보니까 가장 많은 9명이요.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4.5에서 4.7로 예상했더라고요. 그리고 5명은 4.75에서 5%, 5.5에서 5.25는 2명, 5.25에서 5.5는 2명. 그리고 가장 낮게, 그러니까 금리를 가장 많이 내린다라고 제시했던 한 명은 4.25에서 4.5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12월과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일단요. 5에서 5.25는 기존의 한 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5에서 4.75는 7명에서 무려 9명으로 2명이나 늘어났어요. 대신 4.25에서 4.5가 4명에서 1명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최하단, 지난해 12월만 해도 올해 3.75에서 4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찍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3%대는 아예 전멸. 가장 낮게 찍은 사람이 4.25에서 4.5. 그러니까 최하단이 0.5%포인트나 높아졌어요.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연준 의원 대부분이 고금리가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4% 금리 이상으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근데 언론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했군요. 그러니까요. 점도표 뜯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 내년과 내후년도 어디다 찍었는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내년 최종 금리 12월만 해도 3.6에 평균 잡아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찐 거 보니까 이게 또 올라갔어요. 3.9로요. 그러면 내후년은 지난해 12월에는 평균 잡아 2.9에 찍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3.1, 둘 다 높여 찍었어요. 그러면 중장기 금리는 어떻게 됐느냐? 중장기 금리 3년 이후 이때는 어떻게 찍었느냐? 2.5 찍었다가 이번엔 2.6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고금리 장기화가 2년, 3년, 4년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다. 라고 내다본 거 아닌가요? 네. 언론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폭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내년에 인하폭을 줄여 하반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라고 풀이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점도표 변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년, 내후년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이건 좀 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하.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11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선 변수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외신에서 보셨을 거예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거의 결정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 미국 대선 판도 파월과 연준 위원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파월은 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아예 공언하고 있죠. 내가 당선되자마자 파월부터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에 좀 상황 변화가 있더라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기세가 조금 꺾이는 듯한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21일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미 대선의 여론조사 평균가 이 추이를 분석했대요. 근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각각 45, 44. 아니 바이든이 앞서. 음. 이코노미스트 조사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앞선 게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니 다들 트럼프가 앞선다고 알고 있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일단 이코노미스트지는 트럼프의 막말을 꼽더라고요. 트럼프가 지금도 침없이 말을 하잖아요. 뭐 피바다를 얘기하고 이민자는 사람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온건 중도 표심을 멀어지게 하는 말을 거침없이 내뿜고 있어서 지지율이 지금 하락 추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실제로 미 대선 때까지 이 역전이 고착화돼서 바이든 승리로 기울어진다면 현재 상황에서 파월이 정치적 고려를 크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물가가 크게 내려가지 않는데 국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물가가 튀면 큰일이잖아요. 금리를 내릴 이유가 크게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트럼프가 다시 승기를 잡는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바이든 돕기 위해 파월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하반기에 금리를 살짝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그런 노력,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런 압력이 있다라는 외신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압력에 그냥 살짝 넘어가 주는 척 하면서 밀당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바이든 그쪽 요구 들어줄 테니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다음번 연준 의장도 나야. 뭐 이런 얘기 하면서요.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뉘앙스는 비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바이든 쪽에서 모를까요? 바이든도 알 거예요. 파월에게 계속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도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요즘 지지율이 조금 꺾이고 있는 트럼프.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그동안 내가 너무 섭섭하게 했지. 이제부터 말도 잘 듣고 살도 뺄게. 라면서 파월에게 매달리지 않을까요? 너 당장 내쫓지 않을 거야. 계속 너 연준 의장 지켜줄게. 이런 뉘앙스 비치면서요. 이게 뭐냐? 결국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는 경제적인 고려, 물가나 고용, 이런 경제적인 지표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미국 정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킹메이커는 파월이다. 이 말까지 듣는 파월. 지금 밀당을 안 할 이유가 없죠. 밀당의 고수가 되는 게 더 자기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예. 철저하게. 이름에서부터 이미 있잖아요. 슈퍼 파워. 아, 슈퍼 파월. 그렇게도 되는군요. 진짜 밀당의 고수인 것 같아요. 따라서 요 얘기 들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금리도 파월의 밀당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움직임, 이것도 유심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 얘기 꼭 드려야 되겠죠. 우리나라 40 총선,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요구하셨나요? 다음 한은의 금리 결정 날짜, 총선 다음 날인 4월 12일이에요. 네. 총선 결과에 따라 금리 결정도 영향을 안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받겠죠. 결국 또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4월 10일 투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